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노브, 모델은 아틀란티안입니다. 최근에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시계 관련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식당을 예약하려고 해요. 당연히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2023년 11월 주중 저녁, 장소는 서울 강서 근방에 오실 수 있는 분, 저 포함 4인 생각 중이고요. 참가 조건은 구독 하나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댓글 제일 앞에 참가라는 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연락드릴게요. 이 시계를 받자마자 떠오른 단어는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제가 시계질에 빠진 기간이 늘어나면서 오만과 편견, 이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경계해야 할 기본적인 스탠스로 가져가려고 노력해 왔어요. 오만과 편견에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경계하겠다는 마인드인데요. 저는 굉장히 오만했다고 생각해요. 여러 브랜드를 핸들링해보고 많은 시계를 경험해본 뒤에 유튜브에 쌓인 리뷰의 숫자를 보면서 이 정도면 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나? 내 말이 맞아. 니네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거야.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시계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사랑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사람마다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오만했고 부질없는 편견에 갇혀 살았구나라는 새로운 마인드셋을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하찮은 생각들이나 한심한 멘트들은 다 바꾸고 싶은데 아쉽게도 유튜브는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시계는 정규 분포의 중심을 크게 벗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ME, 테오룰 이런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시계와는 완전히 다르죠. 스펙을 보실까요? 50.5mm의 사이즈, 13.95mm의 두께, 56mm의 러그 투러그, 26mm의 러그, 252g, 론다 R150, 40시간의 파워 리저브, 사파이어 글래스, 아발론 쉘 다이얼, 30바, 300m 방수. 숫자에서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데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실제로 45mm 50 패덤즈를 언급하면서 이대로 말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큰 걸 누가 차? 구독자님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남겨주셨고 제 생각이 짧았던 것을 사과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시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시계를 원하는, 좋아하는 애호가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다이얼은 자개 다이얼입니다. 우리들이 시계씬에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제된 자개 다이얼이 아니라 진짜 자개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좀 사는 집에 가면 종종 볼 수 있었던 자개로 만들어진 장롱, 이 장롱이 그 집안의 불을 나타내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었거든요. 어르신들의 자부심 같은 거였어요. 요즘에는 시계나 차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 자개 장롱에 사용되었던 자개들이 시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복 껍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형형색색의 색감들이 무작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버워치입니다. 다이버워치라는 것은 바닷속에서 잠수한 시간을 직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거대한 베젤이 필요하고 그 베젤은 블랑팡 이후에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단방향 베젤 형식을 갖는 게 일종의 룰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특이하게도 베젤 인서트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잠수 시간을 측정하죠? 인덱스가 움직입니다. 인덱스가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죠? 오른쪽에 있는 베젤 락을 풀고 베젤의 톱니바퀴를 돌리면 베젤 인서트는 가만히 있고 글래스가 돌아가는데 인덱스는 그 글래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는 튜더 펠라고스 3구에서나 볼 수 있는 두께감 있는 인덱스입니다. 베젤 인서트도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정확한 소재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라믹 소재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현행 시계 브랜드의 세라믹 인서트가 보여주는 깨끗하고 가벼운 느낌의 세라믹이 아니라 빈티지 워치의 다이버워치에서 볼 법한 무겁고 찐득한 느낌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베젤 인서트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제가 만약 이 브랜드의 사장이라면 이 베젤 인서트를 아이코닉화해서 다이버워치 라인을 구상해 나갈 것 같아요. 케이스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사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께는 얇고 럭투럭은 짧아요.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인터그레이티드 케이스고요. 하나의 미드 케이스에 두 개의 갑주가 위아래에서 마치 샌드위치 형식으로 미드 케이스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의 갑주는 과감하게 러그를 삭제하면서 바로 브레이슬릿과 이어지는 구조이고 위쪽의 갑주는 한 번 더 아래 갑주를 덮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측면에서 보면 이런 독특한 쉐입을 보여주게 됩니다. 케이스 우측에는 글래스와 베젤의 회전을 막아주는 락킹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락을 열면 글래스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 장치를 닫으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3시의 크라운은 4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어떤 시계보다도 사이즈감이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17cm의 손목 둘레를 가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멀리서 타인이 바라봤을 때 측면에서의 두께감 조금 더 가까이 사이즈감이 조금 독특한 편인데요. 엄청난 다이얼 사이즈와 러그 너비에 비해서 러그 투러그는 생각보다 짧고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제 손목에 러그 투러그가 간신히 들어오지만 무거운 무게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젠타의 시그니처 스크류가 브레이슬릿에 촘촘히 박혀있고 이 엄청난 러그 너비를 가진 브레이슬릿은 손목을 마치 팔찌처럼 감싸주는데 이 묵직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링크 하나하나가 긴 편이라 착용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이것을 커버하는 글라이드락이 버클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케이스나 다이얼, 베젤에 비해서 브레이슬릿과 버클은 비교적 평범한 편입니다. 특히 버클의 경우 그 구조적인 만듦새가 조금 아쉽습니다. 무브먼트는 론다 R150 40시간의 파워 리줍을 가진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케이스백은 시스루백으로 오픈되어 있는데 특별한 기교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스와치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규모 워치메이커들은 보통 범용 무브먼트의 내부까지 신경 써주는 경우는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무브먼트 내부가 비교적 깔끔한 편이고 나름 괜찮게 피니싱된 플레이트, 케이스백의 인그레이빙이 제작자가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계에 압도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특이한 시계는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제 고정관념 속 아이코닉 워치들의 디자인을 정답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오답으로 채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